무서워. 저 약간 당신만의 영화를 만들어드리는 시간. 오늘의 의뢰인은 차룽뿡님입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룽뿡입니다. 아 근데 수염이 있으니까 그냥 할까요? 저만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차룽뿡님만의 네. 영화를 줄거리를 선물해드리는 오. 그런 시간인데 네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차룽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싱글마인디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적인 것과 그리고 스트릿 브랜드를 결합해서 저희만의 색깔로 풀어내가는 그런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고요. 저는 전공이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영화나 뭐 영상 매체들에 대해 관심도가 뭐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또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딱히 그렇다기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브랜드, 의류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나도 보일러 필름클럽 채널이 네. 나중에 필름메이커스 문화를 좀 의류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프로세스가 진행되나요? 저희가 하는 진행 방식이요.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의류를 좋아했어요. 의상 디자이너나 뭐 패션 브랜드를 하는 게 학창 시절부터 꿈이었는데 의상 디자인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또 미술을 하기를 반대를 하셨고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교 중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고 전과나 복수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도 별도로 제가 패션을 배우고 나서 그렇게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한번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건 해봐야겠다 라는 결심이 들어서 2021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는 지금의 어떤 상황은 좀 어떤가요? 뭔가 다시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좀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힙스터들이 입는 한복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0, 30대가 입을 수 있는 한복은 왜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던 브랜드고 근데 그때 뭔가 대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도 되게 붐업이 됐고 그렇게 많이 퍼지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한 발 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한복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시그니처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제공할 수 있는 유니크한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고민해야 되고 내면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제가 외제적으로 또 풀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단도직입적으로 네. 티셔츠 얼마 정도면 만들 수 있나요? 티셔츠는 미니멈 수량이 중요한데요. 30장에서 50장? 진짜 안 되면 미니멈이? 30장. 네. 작네 생각보다. 네, 뭐 단연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원래 나는 한 200장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 하면은 좋은 퀄리티의 티셔츠는 할 수 있고 그 여기서 좋은 퀄리티라는 거는 봉제 퀄리티. 근데 원단에서 고급화를 가져가고 봉제에서는 조금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서 하면 30장에서 50장이면은 충분히 좋은 티셔츠를 할 수가 있고 근데 확실히 좋은 퀄리티의 티셔츠를 뽑으려면은 100장 정도는 해야 사이즈 한 3장 정도에 100장 정도는 하고 해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보일러 필름 클럽의 티셔츠나 후드 뭐 이런 거를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초기 비용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이게 역산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산? 예를 들어서 판매가부터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 최소가 혼자 하고 영세하다고 가정했을 때 2분의 1은 마진이 남아야 내가 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보통은 3배수 4배수라고 원가가 25,000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후드도 10만 원에 파는 게 적당하다. 그거는 근데 대형 브랜드의 이야기고 저는 한 2배수 나오는 것도 있고 1몇 배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로? 왜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할 때는 그렇게 나가는 제품도 있어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5배수, 2.3배수는 되는 것 같아요. 원단값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그 정도면은 맨투맨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또 역시 또 촬영분과 함께 제가 그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최근 가장 느끼는 촬영풍의 서스펜스 인생도 그렇고 아니면 사실 지금 브랜딩 운영하는 걸 있을 수도 있고 촬영풍이 요새 가장 고민하거나 아니면 기대하거나 걱정하는 좀 그런 것들? 내가 생활하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루틴이 있으면 그걸 뭐 5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틀은 아예 거기에 반하게 되고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 다시 또 며칠 헤매다가 다시 또 원래 이상적인 루틴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희열감을 느끼다가 또 고꾸라지는 그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한 가지 목표가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몰입도라고 할까? 그런 게 되게 그 몰입이 살짝 풀릴 때 약간 자괴감 느끼는 거. 네, 근데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개인적인 이슈예요. 나도 그렇거든. 나도 막 그 루틴 어플을 딱 보면은 어플 쓰지. 그 신호등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 한 4일 파란불이면은 뭐 이렇게 노란불, 빨간불 갔다가 다 비슷한 것 같아. 뭔가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나에게 지우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근데 뭔가 너의 브랜딩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의 플랜이야? 아니면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루틴을 하는 목적은 눈 감아도 그냥 목류병처럼 할 수 있게 자동화 시스템을 해두고 내가 큰 프로젝트 있잖아요. 몰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중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좀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뭐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은 그냥 고정으로 자동화 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일단 잠옷을 갈아입어야 야식을 안 먹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우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야식인데 이런 것들은 저의 그냥 만트라예요. 내가 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루틴하는 거야. 잠옷을 하고 뜨거운 물을 데피고 그러니까 차를 마셔야 식욕이 날아가고 그때 수비드 닭가슴살을 또 준비를 하는 거야.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렌즈 빼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약을 맨날 먹어야 되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래서 준비물이랑 그리고 옷을 미리 고르고 약을 먹고 그리고 책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와치 충전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게 30분 컷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전체가 무너지니까 나는 또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 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나를 옥죄는 그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그렇네. 확실히 잠깐만 들어봐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내가 사실 뭐 루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말을 했는데 자기 부담감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의 촬영풍이 자신을 옥죄어 베고 있는 촬영풍이 인생을 살짝 돌아봤을 때 지금 자신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한 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 네. 책 소개를. 네, 상실의 시대인데 무라카미 하루키. 네, 하루키
하루키의 책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접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또 이렇게 보면 그냥 스마트폰만 없지 지금 우리 삶의 감정을 잘 녹여내는 것 같거든요. 보편적인 어떤 걱정이나 아니면 네. 좀 그런 청년 세대가 주인공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책인 것 같고 이걸로 그냥 감성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영화에 뭔가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다면 무심하게 책상에 툭 던져 있는 게 상실의 시대다. 하루키는 얼마 전에 책을 또 다시 읽었는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수필집이죠. 자기의 달리기 운동 일지 같은 건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자기계발서를 왜 이렇게 맛깔나게 쓰나. 자기계발서를 패러다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계발서도 아닐 뿐더러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자기계발 영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문학적이고 동물적으로 이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자기계발 그 틀 안에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격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고 그런 또 질문 다시 한 번만. 자신을 살짝 돌아봤을 때 나에게 영향을 가장 줬다. 근데 이제 책을 하나 또 책. 들어줬고 저는 되게 시골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 어디에 있었나요? 하동이라는 하동? 곳인, 네. 진주 하동? 경남 하동. 네? 어머니?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 진주세요? 하동 하동이세요? 출신인데. 제가 하동이에요. 예? 그러시구나. 진주 정씨입니다. 진주 정씨구나. 왜 이제 알았지? 뭐 몰랐나? 말할 일이 없었죠. 하동에서 초중고를 초중을 나왔고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이제 서울로 왔고 여기서 또 마드리드와 네덜란드에 반년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세계를 계속 봤던 게 그 1년의 그 흐름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큰 곳으로 갔을 때 정말 친한 친구들도 없이 지냈던 그런 적응했던 게 되게 스트레스풀 했는데 그만큼 또 성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적응할 때 힘든 점? 그 제일 예민한 시기고 사실 중3, 고1 이때가 되게 변화가 많은데 내면적으로도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서울로 왔을 때는 그게 덜 했어요. 좀 까불 수 있었죠. 왜냐면 이미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런 거구나. 하지만 3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더 잘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외국 가서도 물론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 있으면 좀 일부러 그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저를 놔버려요. 그냥 사소한 거지만 발표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해버리고 처음에는 정말 못했어요. 학창시절에는 잘하던 게 대학 와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되게 뭐 축제도 나가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정교회장 선거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왜 내가 떨지? 이 30명 안팎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왜 떠는 거지?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놓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있을 때도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냐면 그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무뎌지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를 담금질을 하는 사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계속 떨리지 했을 때 본인이 찾은 답이 내가 이거 너무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다. 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너무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계속 해봐야겠다. 제가 바라는
상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남 앞에서 이야기 잘 하고 그런 연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좀 사람들 앞에서 나대고 이런 인간상을 제가 꿈꿨기 때문에 아까 이제 너가 걱정하고 기대하는 거가 있다면 또 한편에는 사실 너가 뭐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아니면 최근에 발견한 즐거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중에 뭐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행위인데 행위. 네. 원래 책을 필사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냥 그 얻고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내 걸로 소유하고 싶다. 나와 주파수가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은 필사를 한번 좀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읽고 내 생각을 쓰는 게 너무 재밌어. 한 챕터를 읽고 아 얘는 이런 말 하고 있네 하면서 내 언어로 내 언어로 풀어내는 거. 얘는 이런 말 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적는 거. 소개해 줄 수 있는 잠깐 뭐 짧은 인사이트가 있나? 인사이트. 안 하는 거를 잘 하면은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무엇을 안 하는 게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슬램덩크를 보다가 리바운드 이야기 나오잖아요.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사람이 시합을 제압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리바운드가 농구에서 중요한가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요즘은 좀 웃기긴 한데 리바운드를 이제 잡으면 내가 마이너스 2점도 안 잃을 뿐더러 플러스 2점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가능성이 4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 좋은 습관을 행하지 않을 때 이게 리바운드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확 오는 게 있더라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남들은 사실 해야 될 일을 사실 리스트화 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리스트업 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뭔가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 리스트업 한 거 중에 안 해야 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식? 야식이요? 네, 야식. 야식이 어느 순간 습관화가 돼서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영화 보면은 끝나도 뭔가 그 세계관 속에 계속 살고 싶은 경험이 항상 있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촬영풍이 가장 그렇게 느끼는 영화가 있다면? 이제까지 시네마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좀 더 넓은 커뮤니티에 계속 살게 되잖아요. 시네마 천국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나는 성공하기 전에 오지 않을 거야. 그게 좀 개인사적으로 좀 많이 이입이 됐었고 스티브 지수와의 해저 생활 판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계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룩이 주는 그 색채적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른 사회를 되게 좀 코믹화? 동화처럼 그렇게 그렸던 게 되게 재밌고 귀엽고 어른의 삶을 이렇게도 살 수 있다 라는 대안적인 맞네. 우리가 웨스 앤더슨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친구들끼리 요새 하는 얘기가 삶은 고통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냉소적이지만 뭔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잖아.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됐던 게 지금 들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평점이 6.8점이에요. 아 그래? 근데 나는 그 영화가 되게 좋거든. 왜 좋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착장들을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유치하게 싸우는 장면들도 되게 귀엽고 그런 언젠가는 내가 선장이 돼가지고 뭔가 이 커뮤니티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복장도 저렇게 통일되지만 다 통일되진 않잖아. 컨셉만 통일되는 거지. 그 사람도 카메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 정방형 구도에 뭐 제가 전 채널에서 한번 웨스 앤더슨의 왜 웨스 앤더슨이 마스터인가 시네마 마스터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전 채널에 있던 거라서. 그러면 이제 영화의 어떤 톤이나 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영화 보고 났을 때 이런 캐릭터처럼 스스로 뭔가 이미 동화돼가지고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 맞아. 그런 영화가 혹시 그런 캐릭터? 스티브 지소처럼 좀 개팍한 사람이지만 정의 있게 비춰지길 바랬던 것 같고 상업 영화에서는 토르 같은 캐릭터가 되게 러블리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왜냐면 되게 무식하고 힘도 세고 이런데 좀 유머러스한 거?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유머러스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또 토르 얘기 들으니까 토르도 어쨌든 아스가르드에서 떠나서 지구나 아니면 다른 행성에 가서 뭔가 거기서 굉장히 자기 식대로 뭔가 돌파해 나가잖아. 뭔가 그래서 좀 더 너랑 동화가 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계산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티가 나는 것 같아. 캐릭터 이제 창조된 캐릭터 말고 뭔가 너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카니 웨스트? 왜냐면 좀 약간 일관성이 있네. 그래? 카니 웨스트도 좀 걔 무시당하고 항상 할 때마다 쌍수 들어 환영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맞아. 비트 메이킹 너 잘하지. 너 근데 래퍼는 아니잖아. 진짜 자기는 그걸 너무 하고 싶은. 너무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엄청 진심으로 상처받기도 했고 그것도 증명해 보이고 또 패션쇼에서도 자기 엄마 이름으로 했었는데 완전 까이고 완전 혹평받고 카니 웨스트는 그 상황에서도 너네 진짜 뭐 모른다. 이게 멋있는 거다. 이렇게 좀 줏대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병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뇌는 좀 궁금한 게 어디서 그 자신감이라든지 확신이 오는 건지. 최근에 내가 릴스에서 카니 웨스트의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항상 내가 옳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항상 너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뭔가 머리 땡 맞더라고. 항상 뭐 맞는 것만 하려고 하면 계속 자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계속 삶이 힘들어질 거다. 뭐 가끔 틀린 말도 할 수 있고 그냥 그때 생각난 그때 느낀 대로 뱉어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나는 큰 위로도 됐거든. 나한테는. 옥죄어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들 대부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지. 노말이 되게 잘 체계화된 나라라서 20살에 대학 가야지. 그리고 군대는 22살이 아니고 21살에 가는 게 좋다. 그런 이제 꿀팁들이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꿀팁의 사회. 꿀팁의 사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고 손해보면은 정말 안 되는 손해보면은 정말 병신 취급 당하는 뒤처지는 거. 나라잖아. 아니 우리가 그 건너뛴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인터뷰 컨셉이 영화 헐에서 따온 컨셉인데 언제 봤나요? 저는 2014년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어요. 생각보다 이 영화가 사람들이 개봉했을 때 챙겨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느낌이 내가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센스 있어. 약간 힙스터들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디자인과 전공이 이걸 안 봐? 그렇네. 이런 그 무언의 압박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심지어 저는 보다가 잤어요. 진짜? 감기약 먹고 봤는데 초반에 잤어요. 근데 어떻게 이 영화를 보면서 잘 수가 있어 라는 말도 들었었고 뭐 영화 보면서 잘 수도 있지 라고 지금은 반박을 할 텐데 그때는 그게 무슨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죄악이구나 이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약간 어떤 느낌이었어? 뭐 다시 나중에 봤나?
다시는 안 봤고 다시 보려고 그랬는데 스토리만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봤었고 전체적인 느낌은 그대로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AI가 이렇게 피부 숨결로 가까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정말 저게 될까? 거기서부터 이미 몰입이 방해가 됐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입하기에는 그게 방해가 됐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옛날에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뭐 그때도 랜덤 채팅 네이버 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폰에서 대화하면서 클럽하우스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대입해보면 사실 AI인 것만 다르지 그런 매체로 통해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라는 게 지나고 나서 그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조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는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 AI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구나. 그 블레이드 러너 조이도 내가 지금 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최근에 AI 관련된 AI 영화들 몇 개 이렇게 해서 릴스를 올렸는데 조이를 거기 넣으려고 했는데 뺐어. 왜냐면 조이의 그 서사가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러면 너 사라질 수도 있어. 지금까지 우리 쌓았던 기억들 사라질 수 있어 했을 때 거기서 조이가 괜찮아 나 사라질 수 있어 리얼 걸처럼 그러니까 리얼 걸도 이제 사실 헤어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좀 더 인간적인 어떤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근데 허도 사실 비슷하거든. 마지막에 떠나잖아. 인공지능이. 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떠나고 내 기억으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러 복제된 허들이 있잖아. 그치? 복제된 허가 아니고 같은 기준 건가? 그러니까 같은 핵심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래. 핵심에 이제 다 각자의 이제 너 철음풍에 대한 사만사가 있는 거고 이제 누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메인이 여러 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이입이 안 되고 멀리서 보게 됐어.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수성을 보기보다는 그 매체 때문에 그 방식 AI라는 그 프레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서 보게 됐고 언캐니한 그런 게 있어. 언캐니 밸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런 이쯤에서 그 공식 질문을 해보자면 이제 너와 여자친구가 둘 중에 한 명이 AI다 라고 나중에 깨달은 거야. 지금 막 몇 년을 사귀었는데 누가 더 AI인 게 선호하는지 뭐 이제 촬영풍이 AI인 걸 선호하는지 여자친구가 AI인 걸 선호하는지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AI인 게 나아요. 왜냐면 내가 AI인 걸 알아봐. 그러면은 실망을 할 거란 말이야.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여자친구가 AI인 게 낫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AI인 게 낫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정의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진짜 한결같은 사람이네. 아까 그거랑 다 연결되는 그런 거고.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 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좀 생각하던 게 이런 영화도 곧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한 시대가 나오고 나의 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이제 로봇이 되는 거지. 모든 파츠가 디지털로 전환이 됐는데 그걸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그런 걸 나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은 그대로 나를 사랑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어때? 너의 생각 어때? 나는 좀 인간만이 가지는 그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
그 결함 때문에 생기는 기복도 하나의 그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패턴인 거지.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너 자신을 남길 거야?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는 죽고 없어지지만 어쨌든 너의 일련의 기복이나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너가 사고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디지털화해서 이제 어떤 요새 챗GPT 언어 모델처럼 교환했을 때 너랑 차롱풍이라는 어떤 언어 프로그램, 언어 모델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걸 남기고 가고 싶어. 뭐 상관은 별로 어차피 남기고 싶다 안 남기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형을 남길 거야. 그런 디지털 모델을. 나의 언어 모델을 뭐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 나로서 사실 뭐 꼭 의외성을 떠나서 나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많은 걸 이뤄냈을 때 그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형은 그 남긴 그 디지털로 전환된 그 A와 형이랑 다르다고 보는 거네. 내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없잖아. 근데 거기에 저장되고 사고 과정도 똑같아. 그러면 그거와 형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육체인 거야? 그 내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뉘앙스에서 내가 화가 나고 어떤 뉘앙스에서 내가 대답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최근에 스터디 같이 하는 분은 박찬욱 감독님한테 그 당시에 최신작에서 GV에 가서 그 전작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인 얘기를 뭐 질문을 했는데 감독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박찬욱 감독님이라는 그 형상에서는 좀 점잖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무안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 지금 같이 스터디하는 분한테. 그러니까 사람 기분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박찬욱 AI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뭔가 생산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딱 내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철웅풍의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해피엔딩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새드엔딩 선호하는가?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냥 사람들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 딱 보고 나왔을 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누가 봐야 되는 매체인 거잖아. 저 오늘 느낀 차롱뽕은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당근질하고 그럼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싶어하고 뭔가 참 오늘 좀 많은 걸 좀 깊게 더 차롱뽕을 알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터뷰한 소감 한번. 인터뷰를 사실 질문지를 받고 영화 얘기가 더 클 줄 알았는데 영화 얘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고 그런데 근황 얘기를 할 때랑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온 것 같게 되고 그래서 뭐 우리 유대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인터뷰 그리고 편했고 그런 와중에서도 말을 주저리 하면서도 재밌는 인사이트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인사이트도 그 웨스 앤더슨은 어른들의 동화를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되게 재밌었고 AI로 대체된 내가 과연 나일까? 나를 뭔가 좋아할까? 이런 질문들도 되게 토론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일관되다고 나를 말했잖아. 근데 내가 좀 멀리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못 보는 내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롱뽕이랑은 나중에도 작업을 같이 할 일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종종 출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격주에 한 번씩 형네 가야겠어. 아 가서 세션을 한번 편집이나 하고 있고 어, 뭐 스터디라 생각하고 가가지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음. 저기 편집이나 각자 하고 있고 할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저희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뭐 다음에 차롱풍이 제가 만든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